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지난 헌법 전문 제1강에 이어서 오늘은 제2강 헌법 제1조 를 하겠습니다. 뭐 지난 헌법 전문 첫 강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무튼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시험, 또 뭐 경찰 시험 등 이 헌법 과목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조이죠.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이 제1조 1항과 2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호, 그다음에 정체, 국채, 주권자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 그 다음에 정체는 민주정이다. 뭐 귀족정, 뭐 군주정이 아니라 그 주권의 보유는 국민이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권의 소재에 관련한 그 정체인 바로 민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 즉 국채이죠, 국채. 쉽게 얘기하면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국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공동체, 이념적인 공동체인 국민이 그것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뭐 소수의 어떤 소수 세력이라든가 그런 특권, 권력층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사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주권자는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권,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헌법 제정 권력이죠. 그것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헌법 제정 권력 또는 개정 권력, 그것은 헌법 전문에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전문에서도 나와 있죠. 예. 그렇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제1조 부분도 시험에 다른 조항, 기본권이라든가 그런 조항에 비해서는 뭐 그 빈도가 그렇게 출제 빈도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또 안 나올 이것을 우리가 그냥 또 넘길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인 그 헌법 제1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항은 뭐 국호, 그다음에 정체, 국채, 주권자,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제1조 중에서 특히 제2항, 바로 이제 국민 주권의 원리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과 그 주권에서 파생되는 모든 권력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2항이 바로 이 국민 주권의 원리를 규정한 것인데, 이거에 대한 또 판례들이, 또 여러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 지문으로 출제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제1조 제2항 국민 주권의 성격과 효력을 묻는 지문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1조 제2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천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도 국민 주권의 원리를 제1조 제2항이 천명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 그래서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일정 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직접적 결정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 결국은 국민주권은 선거권 그리고 국민투표권에 의해서 실현된다라고 이렇게 밝힌 거죠. 여기서 이제 선거라고 하지만 이 선거에는 이제 당연히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제 참정권 등이 포함됐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유념할 것은 뭐냐 하면 지난 헌법 전문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 국민주권의 원리는 우리 헌법의 이념, 최고 이념의 하나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헌법 전문에서 시간에도 강의를 한 바와 같이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이념, 몇 가지 이념이 있는데 거기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은 도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의 원리도 이념인데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즉 재판 규범성은 인정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라고 했던 것이죠. 예, 이것이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기본권, 국민들의 기본권이 도출될 수는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이 기본권의 근거가 되고 이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몇 가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머리에 담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권의 근거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 국민주권 원리에서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된다는 것은 아니죠.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예, 기본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의 바탕을 두고 자유평등 정의를 실현시키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가치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이렇게 설시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참정권이 국민주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그 참정권이 국민주권의 근거, 그러니까 참정권의 근거가 국민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그리고 또 학문의 자유의 어떤 근거로서도 또 국민주권의 원리가 인용이 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위한 취재는 물론 입법이나 학문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 활동과도 갈등 또는 마찰을 빚게 되어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정당한 비판이나 감독도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 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결국 표현의 자유, 알 권리의 근거가 이제 국민 주권주의, 즉 국민 주권 원리, 즉 제1조 제2항에서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바로 이 관습 헌법과의 관련성인데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헌재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종시 특별조치 행정수도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그 헌재 사건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관습 헌법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자,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 제정 권력이기 때문에 성문 헌법의 재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않는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관습 헌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국민은 헌법 제정 권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에 있어서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이 관습 헌법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죠. 그렇다면 관습 헌법도 성문 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관습 헌법을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 관습 헌법의 성문 헌법과의 어떤 동등한 효력의 그 효력을 인정하는 그 근거는 바로 국민이 최고의 헌법 제정 권력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국민 주권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헌법 제1조 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제2항 국민 주권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또 그리고 꼭 머리에 담아야 할 헌재 결정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제2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다음 강의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